지난 시간 거를 조금 복습을 하고 오늘 거 이어서 나갈 건데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게 전기 현상을 먼저 이해하는 건데 얘는 뭐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뻔하다. 그렇지만 그 뻔한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긴 합니다. 그 추후에 연습하면 되는 거고 나오는 것 자체를. 그래도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기 현상을 설명하고자 만들어낸 산물이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 전기 현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하가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전기 현상을 일으킨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가 많이 움직이면 더 많은 전기 현상이 일어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전하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전하량이라는 거예요. 전하량. 이 전하량은 얘가 가질 수 있는 기본 전하량의 몇 개냐 항상 정수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교과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고 가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게 뭐냐 이거 전하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양성자하고 그리고 이 안에는 중성자도 있을 거고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뭐 우리 수준에서는 전자는 마이너스 이만큼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양성자는 플러스 이만큼 가지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양이 얼마인데 전하량의 단위가 풀롱인데 1풀롱이라는 단위 자체도 큰 양입니다. 1풀롱이라는 것도. 이 정도가 사람 몸의 흐름이 죽어요. 그러면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몇 개 필요하냐면 여기에다가 x를 곱하면 이게 1줄이 된다. 여기다 x를 곱하면 1줄 왜 줄이야? 풀롱이지. 풀롱 얼마를 곱해야 1풀롱이 될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6.25 곱하기 10의 18승이에요. 이건 안 배운 게 아닙니다. 이거 중학교 때 나오긴 나와요. 중학교 때. 지금 이걸 왜 하냐? 직접적으로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잘 안 나와요. 문제를 내질 않아. 내신에서는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단원이 1단원과 달라서 수능 문제를 그대로 낸다기보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내는 그게 더 어렵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잘 안 하거든. 안 가르치고 안 하거든. 우리도 조금만 해보자고. 조금만. 그러면 역학적 일과 전기적 일 이것도 안 가르쳐주거든. 없어요. 책 내용에. 역학적 일, 전기적 일. 이거 항상 비교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있습니다. 질량 예민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리면 내가 한 일이 얼마입니까? 내가 했던 일이 mg? h겠죠. h가 한 일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얘도 똑같아. 마이너스가 대전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얘는 붙어 있겠죠. 인력 때문에. 누군가가 얘를 떼어내서 H만큼 갖다 놓으면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내가 잡아다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일을 한 일의 양이 나오면 똑같이 이 양을 어떻게 계산하냐? 얘 전하량 자신의 전하량에다가 올린 이 높이 차이 높이를 여기는 전위차 높이차
차, 전위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꾸면 그냥 전압이에요. 전압.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하량이 1이구나. 여러분이 아는 형식으로만 바꾸면 1에 달리는 줄이죠. 얘가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냐? 이 물리원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왜 하냐?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단위가 나오냐면 1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가 나와요. 다이너치가. 이게 뭐냐? 1 일렉트론 볼트가. 이걸로 바꿔서 사용하면은 기본 전하량 하나를 높이가 0볼트에서 1볼트만큼 올려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옮겨야 돼. 여기 마이너스 성질을 띄는 곳에서 잡아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데 한 1, 그게 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전하량에다 뭘 곱하면 전위차를 곱하면 1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문제점은 표현은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 준위 단위에서 이런 단위가 나오지만 표현을 하지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끔 계산하라고 나온다면 일렉트론 볼트 단위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랑 똑같아. 연력학에서 보면 도씨라는 게 있고 켈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사용합니까? 이거 바꿔 해야죠. 똑같은 위치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쓰긴 하지만 계산상에서는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꿉니까? 1 일렉트론 볼트는 자, 얘가 몇 개 모여야 1쿨롱이라고 했습니까? 얘가 몇 개 모여야 625 곱하기 18승. 이 행위를 6.25 곱하기 10의 18승번 하면 됩니다. 이 행위를 여기에다가 6.25 곱하기 10의 18승번을 하면 요게 1줄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아이고 뭐 갑자기 처음부터 이게 어려운 게 나오냐? 다 모르겠어.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일렉트론 볼트는 나누면 되겠죠? 6.25 곱하기 10의 18승분의 1 이고 요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렉트론 볼트 단위는 표현상 쓰는 거지 계산하면 안 됩니다. 모든 계산은 뭘로 다 바꿔야 돼? 줄로 싹 바꿔야 돼. 줄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이고 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이것만 기억하시고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면 그러면 전하랬던 입자들끼리는 Q1, Q2 이들 사이에는 인력 또는 청력의 전기력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이 전기력은 쿨롱 상수고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 전하량의 5배 비례. 마치 중력과 비슷한 형태가 되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거 조심해야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인력이 생깁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전기력 계산하는 거. 그것도 몇 대 몇이냐. 요 문제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귀찮게 나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유형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유형별로 대비만 하면 됩니다. 귀찮을 거예요 이거는. 추후에 할 거고. 자, 저번 시간 거를 이어서 좀 복습을 하자면 자, 원자 모델에 대한 거. 원자 모델. 저번 거 이제 복습 삼아서 자, 원자 모델은 보어의 시대, 보어 이전에 톰슨, 러더퍼드. 이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보어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보른이라는 사람이 있고, 보른. 이 보어는 들어봤을 거고,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 얘가 오비탈을 생각해낸 거예요. 얘가 오비탈 화학에서. 그럼 이제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톰슨과 러더퍼드는 얘때까지만 해도
아인슈타인과 함께 우리의 모든 자연은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거부터는 아니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톰슨부터 저거 좀 정리를 해갑시다. 톰슨은 첫 번째 전자 발견. 전자를 발견한 톰슨은 진공관에 여기다 플러스 전원을 걸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전원을 걸어주면은 강력한 전위차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행위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 선이 처음에는 파동이라는 거기 때문에 파동인데 휘어져. 막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휘어져. 아, 음극의 성질을 띤 파동이구나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음극선이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레이 선은 뭐 가시광선, 엑스레이, 감마레이 할 때 그 선이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다가 이 음극선이 이 물레방아 같이 생긴 거를 돌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아, 운동량 전달하는 선이 아니고 입자구나. 파동이 아니고 입자구나. 입자성을 띠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추후에 이거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전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얘는 시험 문제에 꼭 크게 낼 게 없습니다. 일단 톰슨의 모델은 빵 속에 건포도가 박혀있듯이 전자가 박혀있는 모습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원자는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이론으로는 그 당시 물리학, 화학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해요. 얘는 두 번째 이제 누가 나오냐? 러더퍼드 원자핵 발견. 화학과 외우는 거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다들 보긴 했을 거예요. 원자핵 발견. 여기에 금속, 아주 얇은 금속이 거고 이 금속의 모습은 양성자와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상하죠. 이렇게 이러한 원자들이 질비해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뭘 던지냐 알파선이라는 걸 던집니다. 알파선은 헬륨 핵을 던지는 거예요. 방사선 동위원소를 집어넣어서 헬륨 핵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던지는 꼴입니다. 던지니까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너무 크게 그린 거고 원자핵들이 이렇게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헬륨핵을 던지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대부분 다 금속판 뒤편에 스크린에 내치게 돼요. 그런데 엄청나게 작은 확률로 이게 발견이 돼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휘어지는, 이렇게 휘어지는. 저 빨간색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원자핵이 이게 운동장이라면, 원자가 운동장이라면 핵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아. 그러니까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졌겠죠. 첫 번째 실험 결과, 이 러더퍼드 산란 실험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결과는 대부분 빈 공간이구나. 원자핵의 크기가 너무 작구나.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엄청나게 작은데 질량은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알파선은 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데 얘가 질량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충돌 생각해보자. 충돌. 질량은 큰 물체가 질량은 작은 물체하고 충돌했을 때 반대로 갈까? 그럴 리가 거의 없죠. 밀어버리고 앞으로 가겠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질량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 겁니다. 충돌한 다음에 뒤로 가려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뭐처럼 느껴지냐? 마치 벽처럼 느껴져야겠죠. 나보다는 질량이 상당히 크지 않으면
얘가 상당히 질량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두 번째 사실 압니다. 크기는 엄청 작은데 질량은 엄청 커. 그래서 놀라운 발견이네요. 크기가 엄청 작은 곳에 엄청난 질량이 몰려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원자 핵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그거냐면, 자, 그러면 러더퍼드는 어떻게 원자를 생성했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안 나와서 뭐 나오긴 한데 나오면 너무 쉽게 나오는 거니까. 러더퍼드는 행성 모델을 제시합니다. 행성 모델. 문제집이나 이런 데는 내용이 너무 없어서 좀 디테일하게 보니까 원자 핵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윙공해성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힘이? 중력이 원운동을 하게 만든 근본일 거고, 얘는 무슨 힘일까요? 전기력이겠죠. 우리 역학을 뭐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봅시다. 이야기를. 자, 그러면 지금 지표면이고 이 윙공해성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부피는 h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2분의 1의 m v의 제곱 가지고 뭣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지고 있다는, 물론 거짓말인데 우리는 진실을 알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이걸 뭐라고 해요? 합쳐서 윙공해성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얘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네, 똑같이. 자, 여기 플러스라는 지면에 저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후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nv의 제곱 가지고 있겠죠. 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전위차라고 한다고. 전위차. 아까 살짝 설명했는데 전위차. 높이차, 전위차. 그 전위차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게 있어요. MJH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 형태를 몰라 배운 적도 없고. 그럼 얘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자, 이 단원의 주제가 에너지준위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도대체 에너지준위가 뭐냐? 이게 에너지준위입니다. 이게 전자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 이 전자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요것도 생각해봐요. 윙공해성이 이렇게 도는 A 윙공해성과 바깥에서 도는 B 윙공해성, 누가 역학적 에너지가 클까? P가 크겠죠. 왜? 이 윙공해성 끌려고 생각해봐. 이게 연료를 더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저걸까지 가려면. 똑같겠죠. 전자도 안쪽 궤도를 도는 이 전자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 궤도가 더 높아. 에너지 준위가 높다. 역학적 에너지가 더 높다. 그래서 에너지 준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이거예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전자가 안정하고 윙공해성이 안정하게 보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이 러더퍼드 모델의 문제점 1. 러더퍼드 모델 문제점 1. 전자가 가속하게 되면 전자가 이러한 방향이 계속 변하죠. 전자가 가속하게 되면은 반드시 전자기파라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이건 전자계학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자기파 방출에 의해서 그러면 자신의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를 파동 에너지로 버려버리니까 붕괴해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이걸 방출하게 되면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다는 것을 자체 설명할 수 없어요. 전자기파가 방출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전자계학이 통째로 틀려버리는 얘기가 되니까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 해결 못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점이
줄결 뭐 있어? 수소. 스펙트럼? 응? 스펙트럼? 스펙트럼 설명할 수 없어요. 뭐가 해야겠지? 해. 어차피 여러분 시대는 수능 체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해놓으셔야 돼.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뭐 교재 이제 딱 킬 건데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를 기체, 고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는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실험이 먼저였어요. 근데 왜 문제점이 되냐? 자, 다시 봐봐. 톰슨과 러더퍼드는 무슨 세계를 항상 생각해요? 연속이라. 전자가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 여기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도 연속적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어. 상상이 됩니까?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연속이라면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방출되는데 그게 연속으로 나오니까 항상 이게 무지개로 나와야겠죠. 연속 스펙트럼만 존재했었어야 돼. 근데 뭐가 생깁니까? 불연속 선 스펙트럼. 이걸 방출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러더퍼드 행성 모델, 원자 모델의 크나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해결은 지금까지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어로 넘어가려면 한 진짜 2-3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저번에 살짝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의 시험과는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면은 참 곤란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는. 우리는 칠판에 그냥 단순히 넘어갔지만 여기서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이 상당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면 좋은데 시간이 없다. 뭐 지금 양자학과 할 것도 아니고 문제만 풀면 되잖아. 부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에 있을 수는 있어. 그럼 얘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점 1을 해결해야 되잖아. 특정 에너지 준위에 있으면 전자기파가 방출이 안 된대. 근거는 없습니다. 해결한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가설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가설이 뭐냐? 그게 첫 번째 가설이 양자 조건입니다. 러더퍼드가 이야기하는 게 양자 조건. 그러면 그게 어딘데? 네가 말하는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 그곳이 어디냐?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반지름 R이니까 얘를 잘라서 펼쳐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겠어요? 2파이 R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양자역학이다 보니까 전자를 파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 안 가. 솔직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고 파동이면 파장을 가져야 되는데 본인이 갖는 파장이 이 2파이 R에 딱 정수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주양자수 1인 곳이에요. 그럼 그 다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다음 있을 수 있는 곳이 자, 이건 되냐? 상식을 해보자. 이건 되냐?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 거야. 네, 또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있네요. 자, 파란색이 2파이 R이고 파란색이 자, 반파장 들어가 있죠. 빨간색이 반파장. 자,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만나? 빨간색이 뭘로 만나? 윤우 무슨 점이라고 그래? 수학 1등급 뾰족적인 첨점 미분할 때 뾰족점 무슨 문제점이 생깁니까? 수학에서 이러면 미분 무미분 계산 적용돼서 미분 불가능이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함수가 미분되기 위해서 조건이 뭐야? 연소기하겠죠. 연소기하겠죠. 그런데 지가 가진 파동이 특정 지점에서 파장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이건 아니겠구나. 이거는. 그러면 다음 거를 상상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주양자수 2번 이게 되는 거예요. 저게 만족하지 않는 곳은 있을 수 없다. 근거는 없어. 그래요? 없어. 근거는 없어. 얘가 해결한 게 아니라고. 그냥 저랑 가설로 좀 더 세밀하게 설명했을 뿐.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럼 새로운 더 맞는 가설이 나올 걸로 바뀌어요? 없어. 지금까지도 갈 수가 없어. 결론은 뭔지는 지금도 모른다. 이 결론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 주양자수 2에서 이렇게 된다. 이걸 양자가속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그렇다면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들떴다 떨어지면서 전자기파 방출하겠죠. 이제 뭘 설명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조건이 진동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뭘 때문에 나오겠어요? 러더퍼드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뿐이에요. 근데 해결한 게 아니라고. 전혀 해결한 게 아니라고. 왜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해. 또 자, 전자가 가속하게 되면 반드시 뭐 나온다고 했어요? 전자기파. 그러면 이 전자가 야 여기 돌고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어가 순간 이동한대. 얘는 퓨 이런 식으로 순간 이동하는 거야. 여기서 도는 게 아니고 전자는 이렇게 순간 이동한대.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없어요. 이걸 양자 점프라고 그래. 몰라. 모른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야? 무엇을 어긋나면 안 돼? 우리의 전자기학과 문제점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냥 이런 가설을 제시할 뿐이에요. 아무튼 이 터무니없는 가설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 이 터무니없는 가설로 만들어놓은 자기의 세상이 계산해보니까 선스펙트럼의 계산값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화학적, 물리적 현상을 설명도 가능해요.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문제점도 많았지. 그래서 보어는 이때부터 이제 무슨 세상이 열린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항상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적인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와 보어의 차이점은 연속과 불연속입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이 보어에서 이제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상식을 위해서 좀만 쓸게. 우리는 그럼 원자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원자를 결정짓는 요소가 이 전자의 행동을 예측하면 돼요. 전자가 어느 지점에 있고 어느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어느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원자를 설명할 꼴이 됩니다. 보어는 원자 반경 Rn번째 여기서까지는 R0의 N제곱 몰라도 돼. 나 쓰는 거지. 계산해보면 여기 돼요. 그리고 뭐 속력은 어쩌고 저쩌고해서 n분의 1이 될 거고 뭐 가분율 해가지고 h/n이 될 거고 다 안 나오고 마지막만 나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 준이라는 게 뭐가? 전자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죠? 저거를 양자역학 요소를 조금 도입해서 계산하면 2의 n번째 궤도는 바닥상태 에너지 마이너스 2제곱 이게 바닥상태 에너지고 주양자수가 높아질 때마다 n제곱분의 1씩 감소하더라. 이건 뭐 마지막 것만 보면 수많은 경우수가 있는데 이것만 나온다는 건데 이것만.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전자를 주양자수라고 하는 뭐 n값만 알아내면 반지를 어디에 있고 속력이 얼마고 가군동량이 얼마고 에너지가 얼마고 다 설명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어의 모델인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로 와봅시다. 자,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전기력 몇 개밖에 없어. 전기력 딱 한 쌍이지, 한 쌍. 보존력이 한 쌍이니까 여기에 포텐셜도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런데 헬륨 만들어보세요. 헬륨. 이렇게 되면 전기력이 몇 쌍 생깁니까? 많죠? 전기력에 의해서 포텐셜이 생기는데 한 쌍 있을 때마다 포텐셜도 하나 있어야 돼. 앞에 역학에서 중력과 탄성력이 있으면 포텐셜 2개 생기듯이 전기력이 3개, 4개 생기면 얘도 3개, 4개 생겨야 돼. 그럼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래서 반드시 뭐밖에 안 된다. 수소 모델이라고 하는 거. 이해됩니까? 수소 모델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수소는 딸랑 하나니까. 수소 모델인 경우에 어떻게 기술하느냐를 해보는 거예요. 수소가 아니고 헬륨, 리튬, 탄소 되면 못한다고.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계산하면 되냐면 그거는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수소 모델인 경우에 이에 N은 가장 바닥 상태. 주양자 수 1인 가장 바닥 상태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 주기가 나와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사실은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혼용합니다. 마이너스 2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수소일 때만 이렇게 되는 수소일 때만. 그러고 이 다음 단계인 주양자 수 2로 넘어가게 되면 주양자수 제곱의 1만큼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하면 되죠. 이때 이거를 바꿔 생각해 봅시다. 얘는 1줄이고 얘는 5줄이고 얘는 7줄이라고 해요. 여기 있던 전자가 전자기파가 다가오는데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3줄짜리예요. 3줄짜리는 본인이 3줄을 가져봤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 예를 들면 편의점에 모구모구가 1,500원인데 내가 1,300원밖에 없어. 못 사먹는 거지. 그럼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얘하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이 선스펙트럼은 4줄짜리라고 합시다. 4줄짜리. 그러면 얘가 이것만 흡수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얘가 흡수해서 들떴다가 제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다시 방출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받은 만큼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아무 사방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버려버리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이 진동수가. 이 행위가 산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란. 이 행위를. 그래서 전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 때문에 특정한 진동수를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줄짜리를 막 보냈는데 여기 스크린을 여기서 보니까 뭐가 많이 안 보이겠어요? 여기서는 4줄짜리가 거의 안 올 거 아니에요. 왜? 얘가 중간에서 받았다가 딴 데다 보내버려요. 사방에서. 그러니까 그 지점은 어떻게 보겠어요? 어둡게 나오겠죠.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보호의 모델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오, 잘 맞아. 다 설명이 돼. 심지어 계산값까지 정확히 일치를 해. 아, 맞는가 보다. 뭔가 이게 맞는데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다. 더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까지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직 몰라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긴 했지만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해봅시다. 금방 한 얘기를 수학적으로.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들뜰 때
이 에너지 차이가 델타 E라고 해요. 델타 E는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 곱한값이고 파장분의 hc. 이 c는 빛의 동력이에요. h는 플랑크 상수고. 그러면 이거를 모르죠.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이거 여러 번 설명할 길이 없어. 물론 저번 시간에 난 계속 해드렸어. 우주 플랑크 상수가 뭐야? 설명할 수 있겠어? 왜? 저번 주에 했잖아, 맞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그냥 넘어오는 게 안 된다고 그게. 엄청난 학자들이 약 20-30년간 이게 나오는 것까지 공헌을 했어. 혼자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그 과정이 없어. 교과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래.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물리학 갈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찾아와. 이 플랑크 상수에 대해 알려줄 테니까.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 자,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에너지 차이가 크다? 진동수가 큰 게 나간다. 파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겠죠. 아니, 파장이 짧아지겠죠. 에너지 차이가 작다? 얘도 작다? 파장은 길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나 이런 데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펴서 그림을 보고 맞아 이어서 합시다. 저번 주 한 것은 이제 여기 교재 6페이지 피셔요. 이렇게 이어서 그냥 나갈 테니까. 수소 모델의 아까 에너지존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나오는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튼 이거 뭘 계산한 거라고? 전자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계산하는 게 수소 모델의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웬만하면 여기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의 결과값만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하면 돼요. 자, 그 중에 그러면 에너지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에너지의 차이는 마이너스 2제곱에 나중에 N2의 제곱에서 처음 거 주양자수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식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양자수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 두 개를 반드시 알려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히려 단순한데 주양자수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아까 말한 전자가 파동이라면 뭐 이렇게 진동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바깥으로 2번 나오면 주양자수 2, 바깥으로 3번 나오면 주양자수 3. 이거는 불가능.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는데 이거 안 나와네? 이거 안 나오나? 그럼 남은 게 뭐냐면 언어밖에 없어. 남은 게. 그러면 요거 어떻게 나오냐? 요거를 어떤 언어로 나오냐? 자, 이거 봅시다. 뒤에 있나? 없네. 살짝 그려보네.
에너지 준위가 0인 것이고 0이라는 뜻은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탈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구속 상태가 아닌 자유 상태가 되는 거고 자유 전자라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게 마이너스 2제로예요. 이게 주양자수 1. 그러면 주양자수 1 때는 반의 반이니까 대략 이 정도. 그러니까 4분의 2제로. m이 그 다음에 n이 3이 되면 9분의 1이 되겠죠. n3. 이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2에서 1로 떨어지고 3에서 1로 떨어지고 4에서 1로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1로 떨어지는 이 계열이 가장 크겠죠. 무엇이? 이 차이가 가장 크다. 그러면 HF 람다분의 HC가 되니까 이때 진동수가 가장 큰 게 나가고 파장은 가장 짧은 게 나가겠죠. 이때 계열을 살펴보면 얘가 라이먼이고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서 얘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자외선이 나오는 거냐면 물리학에서는 굳이 이렇게 잘 구분하진 않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구분하진 않아요. 화학에서 좀 더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요거야. 2로 떨어지는 경우. 이게 발머고 무슨 계열입니까? 가시, 광. 왜 여기 주목해야 되냐면, 자 선 스펙트럼만 보여주면, 자 선 스펙트럼은 다 뭘로 표현해? 보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가시광선 아닙니까? 왜 나머지는 인간이 못 보거든. 우리의 스펙트럼 실험은 대다수 가시광선으로밖에 나타내지 못하니까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면 1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경우를 제외해야 되는데 다 가시광선으로 떨어진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가시광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2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떨어지는 것이 파생 계열이에요. 물론 발머 계열에서 전부 다 가시광선은 아니고 2에서 한 6인가? 6인가 7부터는 이게 커지잖아. 걔는 자연선이에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 화학에서 나와. 그게. 물리 선생님은 설명한 적이 없는데 화학 선생님 가끔 설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뭐 그런 거 몰라도 돼. 그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니까. 자, 그럼 대충 용어를 알았어. 뭐 파센 이거고. 자, 그러면 요걸 대답해 봅시다. 자, 요거. 자, 7페이지에 보면 주양자수를 어떻게 구자? 우리 이것 때문에 했잖아. 나중 주양자수, 처음 주양자수를 알아야 돼. 어떻게 주냐? 가시광선 중. 자, 가시광선 중. 가시광선이면 n값이 얼마겠어? 2. 파장이 가장 긴. 파장이 길다. 에너지 갭이 가장 작다. 따라서 3에서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n이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두 개를 알아야 이걸 하니까. 다음 라이먼 계열 중 라이먼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1로 가야 되죠. 근데 파장이 가장 짧대. 얘가 가장 짧아야 돼. 얘가 가장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클 수 있는 게 어디겠어? 따지면 0 또는 무한대. 그래서 정확히 따지자면 주양자수 자체가 무한대가 돼서 이게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언어로 주어지는 거죠.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본인도 스스로도 이게 엉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혼용이 되어 있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것도 나오고, 근데 말이 안 돼. 그 물리원에 써 있는 내용만 가지고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애초부터. 여러분 그 상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와. 이런 그림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앞에 했던 게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한 단원이야.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그냥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 F2가 이거 두 개 더한 거 같냐?
이거는 맞아요. 맞아. 왜냐면 HF2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 방출되는 E2라고 합시다. 그리고 HF1 여기다 H를 곱하면 그게 E1이 되겠죠. 더하기 HF2니까 이게 E3가 될 거예요. HF3. H3. 그러니까 되죠? E2는 E1 더하기 E3라고 쓸 수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되냐? 그러면 이 밑에 건 되냐? 그러면 안 되겠죠? 왜? 바꿔 씁시다. 람다 2분의 HC 람다 1분의 HC 람다 3분의 HC 이렇게 써야 되니까 저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바꾸면 람다 2분의 1은 람다 5분의 1 플러스 람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얘네들 가지고 그러면 F3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F3는 F2-F1 이렇게 해도 돼. 저런 요령을 가지고 푸는 건데 사실상 이게 대단히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뭐 송도 같은 데도 굳이 이걸로 딴 거 틀리 좀 어려운 거 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낼 필요가 없어.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 니네 맨날 수능 특강만 풀지 아까 말한 뭐 일렉트론 볼트라든지 이러한 물리학적인 이야기를 낸다고 하면 또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2단원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처럼 프린터 그리고 수업에 뭘 얘기하는지 나한테 알려주셔야 대비를 해드려요. 나한테 알려주셔야. 왜 1단원과 다르게 2단원이 좀 더 훨씬 수월해. 그냥 좀이 아닌 것 같아요. 훨씬 수월해 공부하기가. 그런데 또 누군가 1등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송도구는 어떤 짓을 해? 또 누적으로 되겠지. 어디 누적이 이거냐? 얘기 안 해줘? 아니 빨리 얘기 좀 해주지. 얘기를 안 해. 그 역학 어딘가 또 누적을 시키겠지. 해석은 어차피 스타일이고 프린터 나눠주고 변형해서 내는 학교이긴 한데 수업 잘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해석은 선생님이. 또 프린터 나오면 갖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몇 개 해보고 아직 1시간도 안 했어. 원래는 오늘부터 8시에 안 끝날 예정이었는데 다들 아직까지는 이번 주까지 놀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정범이하고 한결이 8시 가면 돼. 그래요? 오늘까지만. 네. 쉬어야지 쉴 때는. 남은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남으면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강제로 남깁니다. 다음 주부터는. 너네는 가. 저는 또 NS 가야잖아. 같이 다니는 거 맞지? 7시에 시작하면 되네. 윤우는 어디로 가? 없어? 그래서 남아서 뭐 한 테스트 잠깐 볼 거고 과제 나고 할 게 필요하면 같이 연습하고 또 가시면 돼요. 저는 가. 시험범이 아니니까. 너 의지에 달렸어요. 수능치지 해야 되잖아. 수능치 할 거잖아. 한양대 쓸 거 아니야? 한양대? 해봅시다. 몇 개 하고 싶시다. 이런 스타일이 나오는 거야. 이런 스타일이. 이러한 스타일.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럼 기억과 니은이 무엇이냐 이거죠. 기억과 니은. 얘는 그나마 친절해. 자 이봐 딴 데 보지 말고 얘는 이름 떨어져 있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여기까지 다 표현해. 여기 n이 1까지 다 표현해 놓고 막 뭐 이런 게 더 있어. 이런 게 더 있어.
C, D, E, F, G 막 이런 게 표현해. 그런데 이거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레벨을 볼 수 있다면 아무 필요 없죠. 일로 떨어지는 거 우리가 어차피 볼 수도 없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얘는 친절한 거예요. 그냥 이로 떨어져 있으니까 다 해당되는 거야. 뭐는 안 돼, 일단. 뭐는 방출되는 빛인데 이제 이게 가시광선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일단 이 파장이 얘가 가장 길어. 파장이 가장 길다, 가장 가깝다가 되겠죠. 따라서 가장 가까운 거 F가 되겠죠. 따라서 A 방출된 빛의 파장은 A가 F보다 길다. 작다겠죠. A가 훨씬 크니까. 기억은 B에 의해서 나타난 스펙트럼이다. A에서.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데 이거 다 가시광선인가요? 정확히 알 수 없어. 근데 A, B, C, D, E에 의해서 5개를 표현했죠. A, B, C, D 6개. 그러니까 이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각각. 그러면 이게 F면 그 다음 건 뭘까 이게? 이게 그 다음 큰 거. D. 파장이 가장 짧은. 아니다. 잘못된 거네. 다시 해야 돼요. 다 해당되니까. 이게 가시광선이었으면 맞는데 가시광선이라는 고장도 없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파장이 가장 길다, 에너지가 가장 짧은 C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그 다음 큰 거. 뭐가 될까? E가 되겠죠. E. 그 다음 기억은 B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가시광선이라고 명시했으면 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C, B, E는 가시광선이 아니잖아. A, D, F만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니은에 해당하는 게 그럼 무엇이냐?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냐? 맞죠? 아니네. 5에서 이 4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저런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을 거고, 자, 밑에 있는 연습. 자,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B, C를 나타낸 것이라. FA, FB, FC고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4분의 2다. 아니겠죠? 누가 봐도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이걸 뺀 거니까 이게 나올 리가 없어요. 단순하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가 B보다 작다. A가 델타 E가 더 크죠? 잘 안 되면 써봐. 델타 E는 HF고 람다분의 HC다. 따라서 크다? 작다가 되겠죠. 맞네. 그럼 아까 했죠? 얘네 둘이 더하면 얘 된다고. 맞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구만 잘 읽고 조심만 하면 돼. 여기는. 그 다음에 연습. 자, 그림은 부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C를 표는 A에서 나타낸 거네. A에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이다. 자,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1로 떨어졌죠. 가시광선이 아니고 자외선.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가 B보다 작다. 맞죠? 크다? 파장은 작다. C에서 흡수되는 것은 얼마냐? C에서 흡수되는 게 요거냐 그렇다면 이게 5이제로고 얘가 2제로니까 이게 4이제로라고 볼 수 있겠네. 맞죠? 자, 여기서 하나 대봐. 자, 그럼 진동수 F는 H분의 이런 식으로 써있다면 얘가 1 일렉트론 볼트, 얘가 5 일렉트론 볼트라고 써있어.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4 일렉트론 볼트라고 주면 되겠지. 차이가
그리고 플랑크 상수가 주어져. 얼마라도. 이거 나누면 진동수가 나오냐?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뭐가 틀린 겁니까? 일렉트론 볼트 단위 쓰면 안 된다고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E는 HF니까 F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이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무슨 단위로 바꿔야 됩니까? 줄로 바꿔줘야 돼. 바꾸면 이러면 돼. 4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곱해주면 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플랑크 상수를 대략 뭐 6.5 곱하기 뭐 10의 뭐 34승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그러면 돼. 이렇게 하면. 수능에서 나올 리가 없고 내신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런 거야. 졸립단 말이야. 20-30명씩 수업하면 막 다 자거든 학교에서. 그때 이제 너희들이 뭔가 서론 얘기를 살짝 하는 거지. 학교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내진 않아. 맨날 수업도 안 듣고 맨날 자고 뭐 그러네. 이제 살짝 흘리는 거지. 조심하셔라. 학생이 이거 공부할 리가 없거든. 몰라. 지금 물어봐. 이거 일렉트론보드 바꿔보라고. 바꿀 수 있나? 그 허를 찌르는 거야. 이게 더 심각해 사실은. 이렇게 내면 내가 대처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것이 나는 다 해주는 거고. 자, 마지막 연습. 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델에서 2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가시광선만이다 라는 얘기가 없는데 지금 파장사는 이게 가시광선인 건 맞아. 자, 우리는 기준에 따르면 되니까 기업 파장이 가장 작다. 파장이 가장 작다. 뭐에 해당되겠어요? 기업은 5에서 2로 떨어지는 거 있지. D가 되겠지. 그래서 틀렸죠? B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2.5다. B. 이게 B인데 이것을 이거 빼면 될 거 아니야. 빼면 3.4에서 0.85를 빼면 2.5. 되겠네?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맞죠?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C가 D보다 크다. 진동수는 C가 D보다 작다겠죠? 간단합니다. 뭐 낼 수 있는 이런 써가지고. 자, 잠깐 쉬었다가 고체 물리 여기 이어서 쉬었다.